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 박사의 동양학 이야기. 오늘은 공부자 성적도 공자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린 105개의 그림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그려본 공자의 추상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부자 성적도 이렇게 써져 있죠. 성적지도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합니다. 공부자 성적도를 먼저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공자는 중국 고대 사상가로서 공자와 그 제자들에게 확립된 유학사상에 지난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정치, 사상, 문화 등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쳤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자 성적도는 공자 일생과 행적에 의미 있는 사건들을 뽑아서 그림으로 그린 일종의 고사인물도이며 성적도, 공부자 성적도, 성적지도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적도의 원래 자료는 최초의 공자전은 전한시대 사마천이 쓴 사기의 공자세가 또는 중리제자 열전에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공자 일성은 여러 장면을 나누어서 도해한 공자 성적도는 원나라 왕진붕에 의해서 처음 그려졌습니다. 초기에는 공자와 노자의 만남 같은 특정한 사건만 단편적으로 그려지다가 후회를 내려오면서 수십 폭의 그림으로 오고 현재는 105편 정도가 전해 내려옵니다. 본 설명은 화성 권리사에 있는 공제헌 1904년에 제작한 공부자 성적도를 기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자를 모신 대표적인 사당이 성균관이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죠. 가을에 되면 아름답게 은행나무 단풍이 들고 봄과 가을에는 공자를 모시는 무형문화재 축제가 열립니다. 석전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조감도를 보면 앞에는 공자의 사당인 배성전이 있고 뒤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이런 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석전이라고 하는 제사, 공자와 그 제자들을 모시는 제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석전은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우리나라의 석전 대제는 중국이나 일본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무형문화재입니다. 고전음악인 문묘 제략을 연주하고 팔일무라는 걸 춤을 추고 전통 복장을 입은 제관들이 엄숙하게 1시간, 2시간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 85호입니다. 소정 교육과 시험을 거쳐서 석전 전례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석전 이수자라 하며 이분들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관으로서 석전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앞에 제 얼굴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성균관에 모시는 배양인물은 39명인데 현재는 가운데 대성지성 문선왕으로 써진 공자와 그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대표적인 5명을 모셔 오성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안에 모셨다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밖에 있던 성인들을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십철, 공자의 제자 10명, 그다음에 송나라의 공자의 사상을 유학을 이어가는 송조 6편, 그다음에 양쪽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유학자, 조선시대부터 신라의 설총, 그다음에 최치원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유학자까지 총 18명을 모시고 총 39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자의 일대기를 적은 이야기를 15개씩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성소상, 공자와 안자의 초상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앞에는 공자, 뒤에는 안자가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이런 순서대로 계통을 이어왔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공자가 위에 안자가 따라오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생생하죠? 이산치도, 지구산에서
기도를 드리다. 주나라 영양왕 때 어머님이 안씨가 니부산에서 기도를 드려서 공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그 머리는 복판이고 부패이고 주위가 높은 것이 마치 기도를 드렸던 유산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을 중리, 둘째 아들로 중자를 써서 중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공자 어머님이 기도드리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기린 옥서, 공자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성인이 나타나면 나타난다고 하는 기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기린이 신서, 옥서를 전해줬다 하고 전해집니다.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옥서에는 소왕, 왕에 올라있지 않지만 덕망이 왕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안시어머니는 이걸 수상하게 여겨 수놓은 비단끈으로 기린의 뿔을 메어서 며칠 동안 놔뒀고 기린은 이틀 밤 자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린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기린은 상상의 동물로서 머리는 용과 같고 몸은 말과 같다고 써져 있습니다. 일용 오노, 공자님께서 태어나는 상서로운 두 번째로 새벽에 두 마리의 용이 집을 에워싸고 5명의 노인이 마당에 내려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균천 감성, 하늘이 성인의 탄생에 감동하다는 그림입니다. 안시어머니 방에서는 하늘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궁중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이를 위해서 성자의 탄광을 축복해서 화락의 노랫소리를 보내노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조두 외용, 공자님께서는 제사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5, 6사슬 되셨을 때 제사상을 차려놓고 재밌게 놀았다고 하는 얘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이를 본받아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 널리 퍼져서 이웃나라에서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평중학, 드디어 공장님께서 7살에 평중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한 때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직사유리, 이제부터 공부를 마치고 벼슬을 맡게 되는데 첫 번째 직책이 회계직이었습니다. 공장님께서 계시 나라에서 복식을 개량하는 위리의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에 해당됩니다. 직사 승전, 다음 직책은 승전입니다. 계시 집안에서 가축을 길러 맡아서 번식하는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소와 양을 기르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명명영왕, 드디어 공자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노나라 임금 소왕이 이를 기뻐해서 잉어를 하사하셨는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첫 번째 잉어라 해서 백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학금사양, 공장님께서 음악 선생인 양자에게 검은고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울 때 일화를 살펴보면 열흘이 지나도 빌 진전이 없는 것 같았고 양자가 말하기를 이제 다른 것을 배우는 편이 낫겠군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께서는 나는 이제 겨우 멜로디를 익혔지만 박자 리듬을 아직 익히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며칠이 지나다 또 다음 단계를 배우는 편이 낫겠군요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께 이번에는 아직 그 뜻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내 뜻을 알았으니 다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했더니 공자님께서는 아직 그 작곡가의 인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며칠 더 계속 반복했고 깊은 생각에 잠겨서 드디어 작곡가의 인격을 알았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자님께서는 처음 하나를 익히면 끝을 알 때 근본까지 파고들 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양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자님께 두 번 절하고 참으로 군자이고 성리십니다 하고 이 곡이 바로 문왕조라는 곡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태묘 문례, 태묘에서 예를 묻다. 공자님께서 일찍이 태묘, 너나라 주공의 묘입니다. 해서 제사 일을 돕는데 여러 가지 일을 물으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추나라 사람이 후회가 예를 안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태묘에 들어야 매사를 물으지 말이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 공자께서는
해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일을 묻고 그 대답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인이라고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추인이라고 말하는 공자님 아버지가 추업 사람이므로 공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사사, 맹의자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성인 후회가 만약에 세상을 맞지 않게 되면 반드시 예에 통달한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공자께서는 어려서부터 예를 좋아하니 반드시 예에 통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죽거든 반드시 그분을 스승으로 섬겨야 한다고 유언을 했고 그래서 두 아들은 공자님을 스승을 모시고 배웠다고 합니다. 이건 공자님 스승을 모시고 배우게 된 은행나무 밑에 가르치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문례노답, 유명한 그림이죠. 노자가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묻다는 글입니다. 공자님께서 남경경숙과 함께 주나라에 들어가 노자에게 예를 대해서 물어보았다. 주자는 말하기를 노자는 일찍이 주나라에서 도서문서를 관리하는 벼슬에 맡으면서 도서관장이 있는데 예를 알아보고 문장이 뛰어났기 때문에 공자께서 그를 찾아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역사상으로는 두 사람의 시대가 많이 떨어지지만 재밌는 그림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성인인 노자와 공자가 한 군데서 만났다는 대표적인 그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음악을 장홍에게 묻다. 공자께서 주나라에 가서 장홍을 만나보고 음악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공자께서는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말로는 선왕을 칭송하고 몸으로는 겸양의 미덕을 실천하고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강한 박시각이 이를 데 없으니 아마도 성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문공이 말하기를 지금 주실이 세미해지고 제후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공자가 일개 평민으로 그 성덕을 어디에 쓰리로 하고 얘기하였다. 그러자 다시 장홍이 말하기를 요순 문무주공도가 해이해져 땅에 떨어져 버리고 예약이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으니 그분께서 또한 그 전통과 기관을 바로잡을 따름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공자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내가 감히 어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예약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이처럼 공자는 예와 제사와 음악 이걸 특히 많이 즐긴 모습이 보여집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